문제에서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하네. 그러면 뭘 만족해야 되지 우리? 연속 만족해야 돼. 그리고 좌미분계수. 좌기울기의 극한. 그게 미분계수야. 좌기울기의 극한, 우미분계수. 그거 갖다가 두면 되는 거지? 그거 다인데. 나도 그거밖에 안 보여줄 건데. 쌤도 그거밖에 안 보여줄 거야. 얘는 정의대로 푸는 거라서 다른 풀이라는 게 없는데, 다만 이 미분계수를 다룰 때 연속 조건을 바로 쓸 수 있죠. 마이너스 1 집어넣고 극한값 구하는 거고, 함수값이든 극한값이든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주어진 식에 그냥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4가, 연속 조건 쓰면 a 플러스 4가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을 거니까 그냥 a 플러스 4네? 뭐야 이거? 그냥 성립하네? 연속은 그냥 만족이 됐어. 우리 이제 미분 가능, 미분 계수가 같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데, 원래 식을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돼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의 기울기를 쓰는 거야, 미분계수를. 이렇게 쓰는 거거든? 이때 fx는 누구냐면 이 위에 거.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니까. 그리고 얘는 뭐야?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잖아, 이거.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니까 이거 가져다 써야 돼. 마이너스 1은 얘가 갖고 있으니까. 그거 여기다 쓰면 되고. 마찬가지로 우미분계수. 요거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의 어떤 2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저 2차 함수가 원래는 이렇게 다 있던 거잖아, 이거 원래. 이 함수 자체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만 존재하는 함수는 아닌 거잖아, 원래는. 근데 이거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만 쓰세요라고, 여기만 쓰세요라고, 여기를 안 보이게 하고 요것만 쓰라는 거지. 이 함수는 애초에 마이너스 1일 때 미분이 돼, 안 돼? 이거 미분이 안 돼요? 네. 돼요.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일 때 미분이 가능한 놈이거든. 그럼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는 이미 같을 거 아니야, 얘. 맞지?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일 때 미분해버리면 되는 거야. 원래는 이 풀이를 써야 되겠지만,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을 때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 1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일 거거든. 다항식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걸 쓰면 돼요. 조금 엄밀하게 표현을 하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에 f 플라임 x 이걸 써도 돼. 작을 때 함수를 미분해서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1차식이야. 미분 가능한 함수거든. 그치? 그럼 그냥 우미분계수는 당연히 좌미분계수랑 같을 거야. 이 함수. 얘는. 그래서 우미분계수를 구하라고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1일 때 미분계수를 써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얘도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에 f 플라임 x를 직접 써도 관계없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저희 미분해서 2ax인데 x한테 마이너스 1 집어넣을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우미분계수는 제 미분하면 그냥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 그래서 a라는 놈이 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네. a가 구해지면 이제 함수가 완성된 거니까 마이너스 1대 함수값이랑 0일 대 함수값은 넣고 쓰면 되겠죠? 접선의 방정식. 이 접선을 굉장히 많이 다뤄요. 뒤에서 3차 함수 이제 미분 들어가서 방부등식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미분에 대한 질문들을 할 때 어떤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위치관계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언급이 될 거야. 그 중에서도 접할 때를 되게 많이 물어볼 거야. 그래서 이 접하는 접선을 다루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접선의 방식을 먼저 다루는데, 접선이라는 거는 고1 때도 공부했었어. 원 공부할 때도 접선 나왔었고, 2차 함수 할 때도 접선 나왔고, 그때도 똑같은 순서로 공부했어요. 접점이 주어질 때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 주어질 때 접선의 방정식, 곡선 밖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세 가지.
맞지? 여기도 똑같이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접선이래. 그러면 얘는 어차피 직선인 거잖아. 근데 그 직선이 곡선에 접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지?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직선을 다룰 거라서 뭘 구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점. 그래서 접점이 주어지면 난 뭐 구하면 돼? 기울기 구하면 돼. 그 기울기를 뭐로 구하자는 거? 미분 이용하자는 거야, 미분. 기울기 구할 때 미분 이용하자는 거야. 그리고 기울기가 주어지면 그 미분 도함수를 이용해서 접점을 구하자는 거야. 그 끝. 곡선 밖의 점에서만 이제 조금 다른 형태라고 할까? 그것도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접선을 다룰 텐데, 처음에 뭐 점이 주어지는 거야. 곡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주고, 거기서 접선을 구해봐. 그러면 우리는 기울기 구하면 된다며. 그죠? 접선이라는 놈은 얘는 어차피 직선의 일종이라서 우리가 한 점을 구해놓고 기울기를 알고 있으면 이걸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작성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계속 이거 쓸 겁니다, 이제. 계속 이거 쓸 거예요. 지금 점이 A, FA라고 곡선 위에 있는 점으로 이 FA라고 쓴 거는 함수 위에 있는 점이라는 표현을 쓴 거잖아? 그래서 어떤 그래프 위에 있는 어떤 한 점을 주면 그 점에서 접선을 구해봐. 그럼 우리 기울기만 구하면 된다면서 그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면 돼? 미분으로 해서 어느 점에서의 미분계수예요? A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 그거를 우리가 앞전에서 정의로 공부한 거야. X = A에서의 미분계수. 뭐라고 써? F 플라임 A. X = A에서의 순간 변화율. X =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맞죠? X =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거랑 이거 갖고 직선의 방식 세우면 되지. 이거 똑같이 쓴 거야, 이거. 맞죠?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고1 때 배웠던 거 그대로야. 자, 이번에 이제 기울기를 줄 거래. 기울기를 주면 또 이거 쓰는 거야. 그래서 A를 구하는 거야. 네? 이걸 숫자로 알고 있어, 우리 이제. 기울기를 알려준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숫자로 알고 있거든?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는 A를 찾는 거야. A를 찾았으니까 이 A가 뭐야? 접점의 X점. A를 찾았으니까 A, FA를 쓰면 이게 점이 되겠지. 이걸 먼저 주면 나는 이걸 찾는 거야. 이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접점이 주어질 때나 기울기가 주어질 때 접선은 정말 쉬워. 바로 요거 두 개는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 이제 1번. 3차 함수 하나 뒀고요. 이놈 위에 1,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5래. 이거 뭐야? 다 이렇게 줬어. 1,2 점도 알려주고 기울기는 5라고 알려주고 대신에 함수의 미지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2라는 놈의 정체가 뭐야? F1. 5라는 놈의 정체는 뭐야? F'1. 이거 두 개 쓰면 A랑 B가 나오는 거야. 이번에는 두 번째는 문자가 3개야. 그래서 조건 3개 주는 거야. 점 2개.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 접선이 서로 평행하다고? 그럼 기울기가 같다. 쓰겠지? 그래서 요 놈의 정체는 F-1. 이놈의 정체는 F3. A랑 B랑 C에 대한 식이 2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접선이 서로 평행하다고? 그러면 여기서의 접선은 F'-1. 여기서의 기울기는 F'3. 이거 2개가 서로 같다는 거죠. 맞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면 되거든요. 네, 여기서 하나만 더. 모든 3차 함수는 한 점에 관한 대칭이야. 점대칭 함수. 3차 함수를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잠깐 멈추고 다시 올라가는 3차 함수를 그리더라도 이 점이 대칭점이에요.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리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그리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도 이 점에 관한 대칭인 그래프야, 이게. 항상 대칭점을 가져. 모든 3차 함수는 이 대칭점을 갖는데 이 대칭점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변곡점의 엄밀한 정의는 곡선의 모양이 위로 볼록해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점이에요. 여기도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이 점을, 이 전개선을 변곡점이라고 불러. 그래서 3차 함수는 이 변곡점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에요. 그치? 우리는 이 점을 빨리 읽어낼 수 있으면요. 이 점을 빨리 읽어낼 수 있으면 3차 함수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어. 일단 대칭의 성질이 어느 점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으니까. 맞지? 그래서 이렇게 얘 대칭점을 알고 있으면, 자, 이 점을 알려줬어. 그럼 난 이 점도 아는 거야. 그게 되겠지? 2차 함수일 때는 뭐가 중요하지? 대칭을 만드는 대칭축. 뭐, 꼭지점의 X좌표? 그죠? 그거 어떻게 구해요? 2차 함수가 일반형으로 주어졌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대칭축 어떻게 구하지?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서 이제 완전제곱식 그 x 딱 포함되죠? 그게 항상 마이너스 2a분의 b로 결정돼. 그거 기억하는 게 좋아. 그게 중요한 거니까. 문제 풀 때마다 그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서 풀고 그러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 그지? 2차 식에서의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야. 그거를 빨리 못 찾으면 2차 함수를 되게 어렵게 풀고 있는 거야. 3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이 변곡점을 빨리 찾을 수 있으면 좋거든? 3차 함수의 변곡점 x좌표는 마이너스 3a분의 b예요. 여기도 편하지? 2차 함수는 마이너스 2a분의 b, 3차 함수는 마이너스 3a분의 b. 근데 지금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 어떤 두 점에서의 기울기가 평행하대. 그지? 그러면 이 두 점이 바로 얘에 대해서 대칭 인정 아니야? 그래야 기울기가 같지 않겠냐? 맞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마이너스 1이라는 놈과 여기 마이너스 1, 3이라는 3이죠? 3이라는 이 두 놈이 얘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어야 되거든? 나 이거 눈에 보이네 얼마인지? 이거 얼마야? 그래 마이너스 3a분의 b를 하면 1이 나와야 돼 이거. 그럼 이 a가 얼마겠니? 바로 나오겠지. 얘가? a가 마이너스 3이면 되겠네? 맞죠? 그러면 이거 안 쓰고 요거 두 개만 가지고도 a를 구했으니까 문자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잖아. 그럼 이거 두 개만 가지고도 문제 푸는 거야. 얘 안 써도. 이해되겠어? 그래서 변곡점 x좌표를 빨리 읽어내는 건 꽤 중요한 정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 풀 때는 원래는 얘하고 얘 이렇게 이 정보들을 가지고 연립해서 문자 3개를 결정해야 되거든? 근데 이 풀이보다는 아마 변곡점을 빨리 읽어내서 요거 두 개만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게 훨씬 더 풀이가 단순할 거야. 이해되겠지? 이것도, 점 알려주고 접선이네? 1,2에서의 접선의 관원식을 구해라. 곡선 위에는 점이라고 알려줬으니까 굳이 우리가 확인 안 해봐도 돼요. 1 집어넣으면 2 나올 거야, 그냥. 근데 곡선 위에는 점을 알았으니까 우리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려고 일단 얘부터 찾아보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 이렇게 생긴 게 도함수고 우린 이 기울기를 찾고 싶은데 우리는 어느 점에서의 지금 기울기가 필요한 거지? x가 1일 때의 기울기. 그래서 x한테 1 집어넣는 거야. x한테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네? 그럼 이제 점 알고 있고 기울기도 알았고 이거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작성하면 그게 우리가 걸려온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이 직선 쓸 때도 원래 기본 이 표준형 꼴이 이거잖아. 표준형 꼴이 이거잖아. 근데 답 쓸 때는 우리 등차 수열에서 하듯이 기울기를 마이너스 3이라고 알고 있는 직선 쓰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y는 마이너스 3x로 시작하면 돼. 근데 얘가 누굴 지나야 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 나와야 되는데 여기 뒤에 얼마 필요 그럼? 그지? 등차 수열 일반으로 적을 때도 이렇게 적으면 빠릅니다. 등차 수열은 공차가 기울기 역할을 해. 맞지? 그래서 1차 함수하고 등차 수열이 같은 꼴이어서 등차 수열이 일반으로 적을 때도 이거 이용하시면 빠르게 적을 수 있어요.
아, 2번은 굳이 뭐 안 풀어봐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어떤 곡선 위에 있는 점을 지나면서 이 점에서의 접선까지는 우리가 구할 수 있지. 근데 지금 구하라는 거는 저 점을 지나는 건 똑같은데, 접선과는 수직인 직선을 다루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점은 공유하는 거야. 근데 기울기만 수직인 거.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법선이라고 불러요. 이 법선도 앞으로 문제 다루면서 종종 보이는 놈일 거예요. 기울기만 수직으로 만들면 돼. 이거 1번 문제 푼 거랑 똑같아. 2번에서도 f 프라임 x 이거 똑같은 식 가지고 하는 거네. f 프라임 x 구해놨으니까 여기다가 2 집어넣겠죠? x 이퀄 2일 때 기울기를 알고 싶어. f 프라임 2를 구해보니까 12 마이너스 16 플러스 2 그럼 마이너스 2 되네요. 그래서 2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야. 우리가 구하려는 그 수직인 직선, 그러니까 법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이 돼야 돼. 점은 이제 이거 적어도 그대로 쓰면 되고, y 마이너스 1 기울기가 2분의 1 그리고 x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어주시면 2번 표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알려준 정보가. 평행하다는 거니까 내가 구하려는 건 기울기가 6인 직선을 구하라는 얘기네. 맞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기울기가 6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 근데 기울기를 나타내는 함수가 이거잖아. 이게 기울기를 나타내는 함수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대 기울기 나올 거고 2 집어넣으면 2대 기울기 나올 거고 그지? 얘가 기울기를 나타내는 함수란 말이야. 우리는 얘를 찾아서 이게 언제 6이 되는지를 x를 찾으면 되는 거야. 맞죠? 또 얘 도함수 구해보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6이네. 12. 3 약분하면 x제곱이 4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두 개 나오네. 실제로도 두 개가 나올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3차 함수의 모양이 이런 모양일 텐데 아까도 잠깐 그려봤는데 여기에 기울기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접선을 그리라고 하면 2인 접선 이렇게도 하나 그릴 수 있겠지만 이쪽에도 하나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평행한 어떤 기울기 하나를 정해주면 그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은 보통 이렇게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이 점 변곡점이라는 놈은요 접선을 하나만 가져요. 이렇게? 요거를 조금 이렇게 표현해 볼까? 모르면 안 되겠, 나중에는 모르면 안 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요 정도 풀이만 해도 문제 없거든요.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이게 fx야. 이거 가지고 우리 f 프라임 x 추정해 볼 수 있을까? f 프라임 x는 기울기를 나타내는 함수래. 근데, 기준이 되는 점들. 기준이라고 그럴까? 특정한 점.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기울기값. 여기 기울기 0인 점이 있어. 맞죠? 여기 기울기 0인 점이고.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이 두 점에서 f 프라임 x는 0이 돼야 돼. 여길 지나야 돼. 그리고 3차식을 미분했으니까 이 도함수는 몇 차식? 2차식인데 이 두 점 지나야 된대. 이거 최고차의 부호가 양수라서 2차 함수도 최고차의 부호는 양수일 거예요. 그래서 도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이때 기울기가 뭐 지금 6 이랬어. 얘가 지금 기울기 값이야. 그 값이 6 되는 거 찾으래. 6 이렇게 그려. 6. 몇 번 나와? 2번. 기울기 0 되는 거 2번. 기울기 0 되는 거 2번.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거 2번. 그런데 여기는 3번. 이게 누구야? 얘가? 얘야. 이 점에서는 기울기가 하나밖에 안 보여. 이 기울기 값을 만드는 x좌표가 하나밖에 안 보여. 그죠? 그러니까 이 변곡점에서는 기울기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야. 알겠지? 되게 특이한 점이에요, 이 변곡점이. 이거 변곡점에서의 접선,
선생님은 그냥 변곡 접선이라고 부르는데 공식 명칭은 모르겠어요. 찾아보면 안 나오더라고. 정말 공식 명칭이 변곡 접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부를게요. 변곡 접선을 또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요것도 이제 나중에 우리 선생님 공부하면 기본형으로 다 안에 포함시켜갖고 세팅을 다 할 거야, 한꺼번에. 뭐 얘는 이제 수직인 거 찾으래?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3 되는 거 찾으면 되겠네? 그럼 이번에는 얘를 마이너스 3으로 주면 되는 거지. 그래, x 앞에 찾으면 돼. 이해되겠어? 요번에는요, 해볼까, 한번? 자, 3x의 제곱 마이너스 6을 마이너스 3으로 만들으래. 위에 넘어갈 거야. 3x의 제곱은 3이 돼야 돼. x제곱은 1이네?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아까 여기서 마이너스 1인 거 두 번 나온다 그랬지? 그지?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1, 좌표가 이제 두 개 나오는 거야. x좌표가 마이너스 1도 되고 1도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y값이 나오겠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또 1일 때 함수값도 나오겠지? 점과 기울기가 다 주어져 있으니까 접선을 두 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겠죠? 많이 다룰 거라서 이제 좀 신경 쓰자는 건데, 3차 함수가 주어지고 0, 마이너스 3이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리려는데, 여기다 내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안 나오지. 그죠? 곡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야, 얘가. 제가 뭐 이렇게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원래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요? 그죠? 원래 0, 마이너스 1을 가져야 얘는. 0, 마이너스 1 어디쯤 있을까? 여기인데 변곡점? 변곡점이 0이네? 맞죠? 여기가 0, 마이너스 1이거든? 0,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에서, 여기서 접선 그리라는 거야. 봐봐. 접선 몇 개나 그릴 수 있나? 하나밖에 안 보이지? 두 개 안 될래나? 두 개가 안 돼요. 접선을 하나밖에 못 그립니다. 이렇게 하나밖에 못 그려요. 근데 만약에 이 곡선 밖에 주어진 점이 여기 있는 놈이었으면 접선 몇 개 그릴 수 있을까? 두 개. 조금만. 어떻게 두 개? 이렇게 해서 저 위에서 한번 만나게 그러지? 그리고 이렇게 하나? 그리고 여기도 있어. 여기는 세 개를 그릴 수 있어. 그러니까 곡선 밖에 있는 점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기하적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 그냥 대수적으로 풀이를 할 때 볼 수 있는 거라서 굳이 이런 정리를 따로 교과서에서는 안 해요. 근데 선생님이랑 공부할 때는 할 거야. 기하적으로 정리를 해놓는 게 좋아. 일단 문제 풀어보면 여기가 지금 우리 0,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온다고 그랬고 요 y축 위에 있는 0, 마이너스 3에서 얘가 뭐 얼마나 더 내려갈지 모르겠는데 뭐 이쯤이라고 하자 그냥. 여기서 접선을 구하래. 그러면 접선을 그렸을 때 생기는 접점이 어딘가 있겠지. 지금은 하나밖에 안 보이겠지만 어떨 때는 세 개가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들을 그냥 뭉뚱 그려서 퉁 쳐서 다 T, F라고 주는 거야. 됐어? 임의의 접점을 T, FT라고 두는 거야. 그러면 기울기는 뭐라고 써요? F'T라고 쓰겠지. 그러면 이걸로 접선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임의의 접선을 만드는 겁니다. 자, 임의의 접선을 만들어 놓고 얘는 문제에서 알려준 그 점을 반드시 지나야 되는 거.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곡선 밖에 이제 주어진 점 A, B를 대입하면 돼. A, B를 대입하면 X좌표에는 A를 집어넣을 거고 Y좌표에는 B를 집어넣을 거니까 식이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데 A랑 B는 숫자 준 거니까 숫자로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 문자가 이제 뭐만 있어?
t만 있어. 식이 하나인데 문자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럼 t를 결정할 수 있겠지. 자, 이게 t에 관한 3차식이면 t 몇 개? 최대한 3개 나오는 거야. 만약에 이게 3차식이니까 이 ft라는 게 3차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 여기다가 그냥 t만 집어넣고 쓰는 거니까. 그지? 이거 t에 관한 3차식이에요? 미분한 거 2차식이잖아요. 어차피 얘 곱할 거야. 그래서 결국은 3차식이 나올 거거든? 그럼 t가 3개가 결정되는데 그 3점에서 다 접선이 되는 거야. 이해하겠지? 이해하겠지?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는 얘가 3차식이긴 하지만 실근이 하나만 보이고 나머지는 혹은 2개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럴 때는 지금처럼 접선을 하나만 볼 수 있는 거야. 되겠지? 그럼 또 어떤 경우가 있어? 실근 하나랑 그건 했잖아. 좀 전에. 증근. 실근 하나랑 증근 하나 가는 경우거든? 그런 경우가 이제 말하자면 접선인 건데 이 곡선 위에서 여기서 이 바깥에 있는 영역이 아니고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을 주고 접선 구하라고 그러면 자기가 접점이 되는 접선을 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쪽으로 접선을 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곡선 위에 있는 점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곡선 밖에 있는 점은 어떻게 주는 거냐면 변곡점에서의 접선. 이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 그려봐 그러면 얘가 하나의 접선이야. 그리고 이것도 접선. 이게 접선 2개 그릴 수 있는 거야.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2개 그렸다? 그 얘기는 이 점이 변곡 접선 위에 존재하는 점이어야 돼. 이 3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이 아니고 이 3차 함수의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그렸는데 접선이 2개밖에 안 나와? 그럼 걔는 이 점이 어디 있어야 돼? 변곡 접선 위에 존재해야 됩니다. 이해되겠어? 이 안쪽 영역은 몇 개 그릴 수 있어? 하나. 이쪽 영역은 몇 개 그릴 수 있어? 아까는 3개. 여기 3개 그릴 수 있어. 그리고 이 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 이 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접선을 2개 그릴 수 있어. 이 점만 빼고. 이 점에서는 아까 몇 개? 하나. 그래서 기하적으로 변곡 접선이랑 같이 그려놓고 이 영역에 따라서 접선의 개수가 달라지는데 이쪽 영역에서는 한 개만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3차 함수도 이 점대칭 그래프고 직선도 이 점대칭 그래프라서 이쪽 영역도 그냥 한 개가 되는 거야, 똑같이. 그리고 이쪽 영역은 3개를 그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놈의 점대칭 영역인 이쪽 영역도 3개를 그릴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들 여기 2개.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 얘도 2개. 이 점만 빼고 요 점만 빼고 요 점 몇 개? 1개. 그지? 그래서 요거 하나 정리, 오늘 공부한 것 중에 하나 정리해 놓을 내용 중에 하나예요. 접선에서 정리할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거를 문제 풀이할 때 선생님은 종종 계속 쓰면서 문제를 풀 거거든? 계산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안 틀린단 말이야. 정리가 되어져 있는 내용이어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는데 피타고라스 정리 쓰고선 틀릴 일이 없잖아. 공식을 잘못 쓰지 않나. 그래서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 이 순서대로 그대로 구할 겁니다. 이 순서대로 그대로 구할 건데 해볼게요. 주어진 점이랑 무관하게 임의의 접점을 먼저 하나 잡을 거라고 그랬어. 그래서 접점의 좌표가 t, t 세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접점의 좌표는 이렇게 생긴 거고요. 기울기는 어떻게 쓸 거냐면 f't니까 요거 미분하면 돼 그대로. y좌표 미분하면 돼. 3t제곱 마이너스 1 얘가 기울기 값이 되는 거야. 이걸로 임의의 접선을 작성해 보니 y 마이너스 t세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이퀄 이거 3t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t 이렇게 쓰겠네. 얘가 임의의 접선인 거 맞죠? 그래놓고 이제 뭐 해야 돼? 접선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점을 대입해야 돼. 우리 뭐 대입해야 돼 지금? 마이너스 3. 지금 여기다가 얘가 무조건 0, 마이너스 3을 지나가야 될 거라서 얘를 대입해야 돼.
자, 0,-3 대입해보니까 x한테는 0 집어넣을 거고 y한테는 마이너스 3 집어넣을 거예요. 집어넣고 쭉 펼쳐 쓸 겁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은 x한테는 0 집어넣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t만 있는 거지? 그 마이너스 t만 얘랑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플러스 t 이렇게 남았다. 다 왼쪽으로 넘깁니다. 왼쪽으로 차라락 다 넘기면 2t의 세제곱. 이건 날아갔다. 여기 남는 게 마이너스 2네? 반대로 넘겨. 2. 진짜로 t 하나밖에 안 나오지? 이거 만족할 수 있는 t는 실근 하나 혹은 2개 나올 거거든. 그치? 진짜 하나밖에 안 나와. t가 1이래.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접선을 그리면, 여기서 접선을 그리면 이게 하나밖에 못 그리는데, 그때 접점의 요 x좌표가 얼마라는 뜻이야? 요게 x 이퀄 1이라는 뜻이야. 그거 구한 거야. 접점의 x좌표가 1이다. 됐죠? 그러면 이 t 구한 거를 맨 처음에 우리가 임의로 세팅했던 거, 저 위에다가 다다다다닥 넣는 거야. 그럼 점과 기울기가 완성되니까 그걸로 접선을 새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임의의 접선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여기다가 t한테 1을 다라락 집어넣는 거야. 그건 접선이야. 그게. 공통 접선은 문제를 풀다 보면요, 두 가지 상황이 생길 거예요. 두 곡선이 있는데 하나의 직선이 두 그래프에 동시에 접한다는 뜻인 거거든. 공통 접선이라는 얘기는. 그런데 그 공통 접선이 이렇게 이미 두 그래프 자체가 한 점에서 접하고 있고, 이 점에서의 접선을 그리라고 하면 그 접선이 공통 접선이 되는 거야. 이 점에서의 접선, 그럼 이 접선은 두 그래프에 동시에 접하는 거 맞지? 이런 공통 접선이 있어요. 이럴 때는 요 놈의 x좌표를 a라고 두고, 뭔지 모르지만 뭐 a라고 두고, 그러면은 얘가 fx, 얘가 gx, a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둘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fa와 ga가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때의 기울기도 같은 거지. 순간 변화율도 같은 거라서 f'a와 g'a가 같아요. 이걸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첫 번째 공통접선 상황에서는 요 내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요. 두 번째 공통접선은 어떤 상황이냐면, 두 그래프 자체는 접하지 않아. 두 그래프 자체는 이렇게 쭉 떨어져 있고요. 안 만날 수도 있고 뭐 교점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접하지는 않아, 두 그래프가. 그런데 직선 하나를 내가 이렇게 적당하게 잘 잡아서 두 그래프에 동시에 접하도록 이렇게 접하게 만들 수가 있어. 접점 위치가 서로 다른 거지. 그지? 이렇게 공통접선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일단 쉬운 걸로 먼저 접선을 만드세요. 뭐 어느 점을 어떤 식으로 줬는지에 따라서 그냥 일반적으로 3차식보다는 2차식이 쉬우니까 2차식으로 접근하기가 용이한데, 3차식으로 할 때 쉬울 수도 있어. 점을 이쁘게 잘 주면 문제에서.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쉬운 놈으로 먼저 접선을 만들어. 직선을 먼저 만드는 거야. 그 직선이 다른 놈하고도 접해야 돼. 그래서 아예 뭐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말 그대로 임의의 직선 하나 만드는 거야. 임의의 직선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직선은 fx하고도 접해야 돼. 두 번째, gx하고도 접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을 임의로 작성해 놓고, 이걸 임의로 작성해 놓고, 이건 임의로 어떻게 작성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뭐 그거를 얘를 뭐 t라고 두든가 얘를 t라고 두든가. 그래서 t에서의 함수값이랑 기울기 이용해서 접선을 만드는 거지. 임의 접선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접선이 얘하고도 접해.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되겠어? 처음 접선을 만들 때 얘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겠지? 그게 소위 말하는 복불복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정보를 잘 이쁘게 주면 그거 따라가서 만들면 돼. 이걸 가지고 접선을 만드는 게 좋겠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만들면 돼.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t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막 나와 있겠지. 그 놈을 얘하고 다시 연립해. 무슨 뜻인지 이해되겠어? 안 되겠어. 요거 문제 나올 때 봐야 되는데 아마 얘는 한 점에서 공통인 접선이니까 지금 이놈은 얘 얘기하는 거거든. 두 번째 케이스는 문제 보고서 한번 찾아서 풀어볼게요. 요놈 풀 때는 fx 또는 gx를 이용해서 임의의 접선을 먼저 만들어. 만약에 fx로 만들었으면 우리는 이 lx를 gx랑 연립하면 돼. 반대로 gx를 가지고 lx를 만들었으면 lx를 fx하고 연립하면 돼. 이해되겠어? 그래서 뭐라고 쓸까? 2단계는 1에서 사용하지 않은 함수와 lx를 연립하는 거야.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어떤 놈으로도 정보를 주지 않은 경우. 그냥 말 그대로 직선을 임의로 막 작성해야 되는 거야. 그냥 y는 mx 플러스 k 뭐 이렇게. 그러면 연립을 몇 번 해야 돼? 2번 다 해야 돼. fx하고도 연립해야 돼. gx하고도 연립해야 돼. 근데 그게 제일 귀찮겠지. 어떤 정보가 주어져서 fx나 gx를 기준으로 만들어서 fx에 접하는 접선을 먼저 만들자.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예 정보가 없어서 그냥 직선을 아무렇게나 막 놔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거야. 그러면 정말 이건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 이 풀이가 제일 귀찮은 거지. 알겠지? 일단 요거 문제 찾아서 풀어볼게요. 지금은 이제 1번 풀이 가는 거야. 지금 1번 풀이 가는데 두 곡선이 1,3에서 공통인 접선을 가진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처음 이런 상황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방향을 잡으니까. 공통접선이라는 건 알겠어. 근데 이런 상황이야를 먼저 판단해내야 돼. 얘가 지금 1,3이라는 한 점에서의 공통인 접선인 거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알 수 있는 거지. 이 점이 뭐라는 거야 지금? 1,3이라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여기도 1 집어넣으면 3 나와야 돼. 여기도 1 집어넣으면 3 나와야 돼. 그럼 일단 A는 끝났네. 1 집어넣고 3 나와야 되는 거니까 A는 결정됐고, 여기 1 집어넣고 3 나와야 돼. 그럼 B랑 C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오는 거지. 자, 그게 이제 이거 적용한 거고. 두 번째, 그 점에서 접선이 공통인 거니까 기울기 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미분해서 1 집어넣을 거고, 요거 미분해서 1 집어넣을 거야. 그게 같아야 돼. 그러면 B랑 C에 대한 식이 하나 더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럼 연립하면 되겠지. 산수예요. 이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맞죠? 두 번째 케이스를 보고 싶은데, 이게, 이걸로 두 번째 케이스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3,12라는 점을 제가 가져야 되는 거지? 저거 위에 있는 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3,12를 가져야 돼. 그럼 여기다 3 집어넣으면 1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때 A가 나오겠네. 그래서, 저거 fx라고 볼게요. 3 집어넣으면 9, 28, 마이너스 3, 8에 24, 플러스 A. 정리하면 A 마이너스 6. 근데 그게 12가 돼야 된대. 따라서 A 값은 나왔네. 18 이렇게 나오겠죠? A는 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를 알아야 접선을 쓰는 거잖아. 점은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 찾기 위해서 주어진 함수를 미분해보면 4x 마이너스 8? 2차식이네. 여기 x한테 3 집어넣을 거래. 12에서 8 빼는 거니까 4. 기울기는 4래. 그래서 접선을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LX인 거지. LX는 기울기가 4인 직선이라고 Y는 4X로 시작할 거야. 근데 이놈은 3 집어넣으면 10이 나와야 된대. 3 집어넣으면 10이 나와야 된대. 끝. 이게 접선이야. 자, 그럼 이제 얘하고 얘를 연립하는 거야. 정리해보면 두 번째 풀이가 x의 세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하고 4x를 연립을 할 거야. 그러면 얘는 근이 몇 개 나와야 돼? 3개 나와야 돼. 접선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2차 함수의 이 점을 알려주고 접선을 만들었어. 그게 3차 함수랑 접해야 된다며? 그럼 만나는 점 몇 개? 2개. 근데 하나일 수도 있어. 어떤 경우냐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야. 2차 함수에 접선 이렇게 그렸어요. P 그리고 접선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3차 함수랑 어떻게 접하냐면 3차 함수랑 이렇게 접해. P 올라가다가 접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3중근을 갖는 모습일 수도 있어. 이렇게? 어찌됐든 중근을 가지던 아니면 3중근을 가지던 그래야 접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얘는 3중근을 가지던가 아니면 중근 하나 실근 하나 같던가 그런 모습이어야 돼. 됐죠? 넘겨볼까요? x의 세제곱 플러스 b-4의 x 마이너스 2는 0인데 뭐야? 0 되는 거 하나도 못 찾겠는데? 이 상태에서 얘가 중근 하나 실근 하나 같던가 아니면 3중근을 같던가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라고 그랬어? 이게 어떤 상황이 될지 B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서 아직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식을 바꾸는 거야. 내가 조금 더 알아보기 쉬운 식으로. 그러니까 3차 식을 그릴 건데 이 B라는 인수 때문에 그리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요는 통째로 다 넘길 거야. 넘기는 김에 얘도 같이 넘겨 그냥.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연립하는 식을 본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됐어? 그러면 이제 3차 함수가 좀 쉬워졌어요.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 그리고 이 직선은 기울기를 모르지. 그러면 기울기랑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라도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 y절편은 2인 거네? 여기 2. y절편 2를 지나는 접선을 그리라는 거야. 그럼 뭐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접선 그리는. 이때 이 접점 찾으라는 얘기겠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은 딱 보고 B가 1이구나 라고 알 수 있거든요. 선생님 많이 해봤으니까. 선생님은 기본 함수를 많이 다뤄봤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울기가 3이 돼야 되는 수밖에 없어. 이 접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거고, 그래서 얘가 한 칸 가는 동안에 기울기 3칸 올라가니까, 여기 2라고 그랬으니까. 기울기가 3이 되면 딱 접하는 놈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것도 좀 이따 얘기할 거야. 여기다 접하는 접선을 만들 거라서, 우리는 0,2라는 점,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을 만들면 그게 얘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곡선 밖에, 이것도, 이거 말고, 아까 죽었네?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 함수는 이거. 이 3차 함수에 0,2에서 접선을 그려봐. 이렇게 문제가 바뀌는 거야. 그러면 임의의 접선 만들겠죠. y는 x 세제곱이라는 함수에 이놈 위에 임의의 점 t, t 세제곱 찾을 거고요. 기울기는 3t의 제곱을 만들 거고요. 그래서 임의의 접선을 만들면 y-t의 세제곱 3t제곱 곱하기 x-t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근데 얘가 누굴 지나야 돼? 0,2를 지나야 돼. 그래서 2 집어넣으시면 t세제곱 x한테는 0 집어넣었으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얘 넘겨오면 2t의 세제곱.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2. t는 진짜 마이너스 1밖에 안 나오지. 안 풀어봐도 마이너스 1인 거 안 되니까. 이거를 맨날 계산하고 있는 거야. 우린 계산 안 하고 이런 점들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게 무슨 편법 이런 게 아니야.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된 상태에서의 일반화를 시키는 거야. 계산해봐야 얘는 맨날 이거 나올 거야. 그걸 알고 있으면 계산 안 해도 돼. 그 중에 이제 한 가지인 건데, 접선 다뤘으니까 얘기 나온 김에 한번 할게요. 요 선생님 어떻게, 이거 찾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 두 가지 방법으로도 얘를 알아낼 수 있는 거야. 한 가지가 아니고. 첫 번째, 접선을 다뤘으니까 접선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게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t가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이게 접선이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그게 얘랑 같아야 돼. 우린 기울기만 찾으면 되네. 3 나와야 돼, 이게. 3 나와야 돼. b가 1. 됐지? 제일 쉬운 거부터. 이미 n차식이 있어. n이 짝수면은 왼쪽이 뭐 이렇게 생길 거고요. n이 홀수면 왼쪽이 이렇게 생길 거야. 다른 항이 없이 그냥 얘 혼자 가장 기본인 함수죠. n차식이 주어져 있을 때 이놈 위에 있는 한 점에서 그러면 얘는 t, a, t의 n제곱이라고 쓰겠지. 임의의 점에서 접선을 그릴 거래. 이 접선을 그릴 거래. 이 접점. 그때 이 접선이 가지는 요 x절편 있죠? 요거 찾는 거야. 이게 이 문제랑 무슨 관계 있어요? 한번 보세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자, 우리는 이놈의 x좌표를 t라고 잡은 거 맞죠? 곡선 위에 점이 주어지고 그 점에서의 접선 그리는 겁니다. 근데 그 점이 딱 고정된 점이 아니고 아무 점이나 관계없다는 거야. 문자로 쓰잖아. 맞지? 어떤 점을 쓰더라도 이 x절편이 항상 일반화가 될 거라는 거거든. 찾아볼게요. 점은 이렇게 쓰기로 했으니까 이거 만들려면 기울기 찾으면 되지. 그래서 기울기는 이거 미분해서 요거 미분하면 돼. a n 곱하기 t의 n-1제곱 얘가 기울기야. 그래서 진짜 접선을 찾아보니까 y-a t의 n제곱 그리고 기울기는 an 곱하기 t의 n-1제곱 그리고 x-t 이렇게 썼어. 우리가 찾고 싶은 게 이놈이 가지는 x절편이래요. x절편을 찾으려면 y한테 0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y한테 0 대입하고 x값을 찾아볼 거예요. x-t는 양변을 이걸로 이렇게 나눠줄 거야. 양변을 이걸로 이렇게 나눠주면 마이너스 a 없어지네? 분모에 n 남을 거고 t도 다 없어지네? 이건 t가 n-1개 있고 여기 n개 있으니까 분자에 t가 하나 남을 거야. 이렇게. 되지? 나눴을 땐 이 모습일 거고 우리는 구하고 싶은 게 x값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넘겨줄 거야.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그 x좌표는 어떤 모습이냐면 넘어가서 정리해주면 t로 묶으면 1-n분의 1t 맞아요? 이거 통분하면요 n분의 n-1t라는 거거든. 이 분수, 이 b가 의미하는 바는 전체를 n개로 봤을 때 n-1번째란 뜻이야. 요놈의 위치가 n-1분의 n분의 n-1t라는 뜻이야. 이 얘기는 전체를 n개로 나눴을 때 이놈의 위치는 n-1번째라는 거야. 됐어? 2차식이면? n이 2야, 2. 2차식이면. 2차식이면 2분의 1. 얘가 중점이라는 거야. 2차식일 때는 항상. 3차식이면 3분의 2니까 얘가 2대 1b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y절편도요. 만약에 2차식이면 얘가 중점이라고 그랬지? 그럼 얘하고 길이가 같은 거지? 그럼 이 아래쪽에 생기는 삼각형이 있을 거거든? y절편과 만나서 이 삼각형은 이 삼각형이랑 합동이어야 돼. 그거 이해할까?
3차식이면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길이의 비가 1대2인 닮은 폴 삼각형이 나와야 돼. 맞지? 그래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1대2가 돼야 돼. 맞지? 그 얘기가 이 얘기였어. 여기가 2가 나왔다며. 접점의 위치가 1이어야 되는 거야. 거기서 접선을 그려야 이게 1, 이게 2. 그럼 요놈의 위치는 얼마일까? 여기서부터 2대 1 B가 되는 거야. 요놈의 위치는 마이너스 3분의 2일 거야. 계산 안 해봐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계산 안 하고 살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지? 1차식? 1차식일 때는 직선인데? 접선을 만드는 거라서. 곡선 위에 접선을 만드는 거. 이거 모든 곡선에 대해서 다항식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예요. 다 돼. 4차식이든 5차식이든 다 돼. 근데 4차식이나 5차식을 물어보진 않을 거야, 넌. 그래서 이 점을 찾아놓고 일단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것만 물을 거거든. 근데 얘가 원래는 뭐였냐면 원래 본질은 또 따로 있어요. 이렇게 찾아놓고 이놈에서 수르르 올려서 이 점을 또 찾아. 이 점에서 접선 또 구해. 그럼 x절편 또 나오겠지. 그 x절편에서 또 함수값 찾아. 또 접선 그려. 이렇게 계속 접선을 그려가다 보면 그 접선이 만들어내는 이 x절편들이 계속 어딘가로 계속 다가가겠지. 그 극한값이 근이야. 이거를 뉴턴이라는 아저씨가 근을 찾는 방법을 만든 거예요. 뉴턴이 누군지 알죠? 그 아저씨는 수학도 했었어. 과학자로만 뉴턴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수학도 하던 사람이야. 방정식은 우리가 근을 찾는 과정이지. 그래서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그 근을 찾는 방법이 뭐가 있지? 그죠? 근데 근의 공식 먼저 쓰나? 인수분해 먼저 하죠. 인수분해 해보고 인수분해가 잘 안 된다 싶으면 근의 공식 쓸 수 있지? 그게 근을 구하는 일반화 과정인 거야. 일반화 시켜봤더니 얘는 맨날 모양이 맨날 이 모양 나오네, 근이. 됐죠? 3차식 지워주면 인수분해. 3차식은 근의 공식이 없나? 있어요? 왜 안 쓰지, 우리? 안 알려줘서? 그지? 우리가 쓰기에 너무 복잡한 식이야. 그래서 3차식의 근의 공식은 분명히 있거든? 누가 만들어서 그랬다. 카르다노인가? 그 아저씨가 만들었어. 우리 안 쓸 거야. 너무 복잡해. 4차식도 근의 공식이 있어요. 그럼 페라리라는 아저씨가 또 만들었어. 근데 그것도 너무 복잡해. 3차식보다 그냥 한 3배 정도 더 복잡해. 아니, 3차식도 복잡해서 못 쓰겠는데 4차식을 쓰겠어? 못 쓰지. 하지만 어쨌든 존재는 해. 그러면 수학자들 입장에서는 와, 이 복잡한 4차식의 근의 공식이 존재한다면 5차식도 근의 공식이 있는 건가? 이거 엄청 복잡하겠는데? 복잡해도 존재하면 찾아봐야지? 수학자들은 그럴 거 아니야. 다 일반화 시켜놓고 싶은 거야. 매번 나올 때마다 계산하기가 싫으니까 열심히 그걸 찾고 있는 거지. 근데 어떤 아저씨가 누군지 또 기억이 안 나네. 어떤 아저씨가 야, 니네 요즘 이거 하고 있지? 니네 5차식 그거 근의 공식 찾고 있지? 자, 일로 와봐. 다 모여봐. 막 증명을 하는데 없다라고 증명해버리는 거야. 5차 이상의 다항식에서는 대수적인 방법으로 근의 모양을 일반화시킬 수 없다라고 증명해버립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제 없다고? 야, 이거 없는 거 계속 찾고 있었잖아. 에이! 따는 거야지. 대부분 그랬을 때 피카드라는 아저씨하고 뉴턴이라는 아저씨가 가만히 보더니 제가 하는 게 대수적인 방법으로는 없다라고 증명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난 기하로 하면 되지. 라고 기하적인 방법으로 근을 찾는 방법을 고안한 게 극한을 이용한 거예요. 뉴턴이라는 아저씨는 이렇게 찾은 거고 피카드가 찾은 방법도 알아낸다. 본 적이 있어.
근데 그게 피카드가 만든 건지는 소개를 받지 않았겠지? 고1 때 함수 보면서 이런 거 본 적 있죠? 자가 합성이라고 하거든? 자기 자신을 계속 합성해 나가는 거야. 여기에 A라는 점을 집어넣으면 이 함수 값이 FA야. 그지? 그놈을 Y 콜 X 찾으면 여기가 FA야. 이제. 그 FA를 다시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F 합성 FA야. 그러면 얘는 FFFA야. 맞지? 그렇게 계속 자가 합성을 하다 보면 얘가 도착하는 점은 여기에 도착하게 될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안 움직여. 이게 근이야. 얘는 근이 아닌데요. 처음 함수가 fx라고 하면 이 fx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gx-x라고 억지로 분리시키는 거야. 그러면 fx가 0인 거 찾는 게 근 찾는 거잖아. 맞지? 그럼 우리는 얘가 0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gx랑 x가 만나는 점 찾는 거야. 그래서 요 놈이 fx의 근이 되는 거야. 이때 이 그래프는 gx가 되는 거지. gx. 이게 gx, 이게 yx. 피카드라는 아저씨는 이 방법으로 근을 찾았어. 이거 그림 봤던 거죠? 이거 거미줄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극한을 이용해서 이 x값 찾는 거. 그렇지? 근데 이제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그려지면요. 자가합성의 결과가 아래를 향해서 움직여요. 지금처럼 y 콜 x보다 그래프가 위에 있으면 계속 자가합성을 해나가면 위로 향해서 움직여. 근이 얘가 되는 거지. 이럴 때는. 피카드는 이런 방법으로, 뉴턴이라는 아저씨는 이런 방법으로 근을 찾는 방법을 고안했는데 그 방법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방법인지. 근을 찾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근까지는 안 갈 거고 그냥 얘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찾는 거지. 이해되겠지? 고1 때도 그냥 이 자가합성을 몇 번인가 했을 때 이놈의 함수가 어떻게 구하는지 구할 수 있어? 뭐 이 정도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극한으로 가져가서 대학 과정에서는 배워요. 근을 찾는 거를. 그래서 이 방법이 그냥 괴롭히려고 막 만든 이런 게 아니고 이미 브랜드가 이미 있어요. 뉴턴의 방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 근을 구하는 방법, 기하적인 방법으로 근을 찾는 방법 중에 뉴턴의 방법이라는 게 있는 거야. 책에는 뭐 뉴턴의 메소드 뭐 이렇게 쓰거든요. 그 방법이 이미 존재하고 그 방법이 어떤 모양인지를 지금 보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 문제에서 얘를 묻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질문인 거야. 됐죠? 근데 이게 다항식일 때는 일정한 비를 가지면서 나온대. 3차식이면 2대1 비를 가지면서 나온대. 다시 말하면 뭐 처음 위치에 3분의 2만큼의 위치에서 찍힌대. 그게 3차식. 4차식이면 4분의 3만큼의 위치에서 찍힌대. 그럼 그 다음 놈도 이놈의 4분의 3만큼 찍히겠지. 또 4분의 3만큼 찍히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일 거라는 게 뉴턴의 방법인데 거기까지는 모르더라도 이 점이 일정한 비를 가지면서 나오더라. 그렇죠? 이 정도만 일단 정리를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3차식일 때, 2차식일 때는 1대1, 3차식이면 2대1 비를 갖는다고 그랬어. 그 2대1 비가 여기서도 이제 2대1 비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3차 함수에 그냥 임의의 접선을 그렸을 때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x 앞에도 2대1이었지. 그거 했었지. 그게 더 중요해. 그거는 정말 많이 쓸 거야. 얘도 지금 3차 함수한테 접하는 놈이지만 3차 함수를 이런 모양으로 주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 이건 정말 쉬운 문제 만들 때 그래프가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 정말 쉬운 문제 만들 때 이렇게 주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3차 함수 막 이렇게 줄 거 아니야? 이렇게 줄 거 아니야? 이렇게 주고 여기에 접하는 접선 이런 거 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뺀 함수를 생각할 겁니다. 차의 함수를 생각할 거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두 점이 교점이 될 거고 두 함수를 빼면 이 점은 접하는 점 여기가 교점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거든. 두 함수를 뺀 차의 함수는 그때도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평균 변화율은 0. 그러면 기울기가 0 되는 점, 여기 기울기 0 되는 점, 이 점의 위치는 여기서부터 2대1. 그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랑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 여기. 이놈의 x좌표는 여기서부터 2대1 b. 되죠? 요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앞으로 정말 많이 쓸 거야. 숫자들을 계산 안 하고도 막 끌어내는, 찾아내는, 이런 도구로도 많이 쓸 거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만 가능한 거야. 미분 가능한 함수, 그러니까 그래프가 막 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이런 함수는 안 돼. 이런 함수는 안 되고,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만 쓸 수 있어.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는데, 두 점에서 함수값이 같아. 두 점의 함수값이 같아. 그러면 이 사이를 미분 가능하게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모양을 그릴 수 있죠. 그죠? 막,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되게 복잡한 상황이면,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성질을 굉장히 여러 번 만족을 시킬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심플한 상태를 먼저 세팅을 해놓고, 그럼 이런 일들이 이 안에서 두 번, 세 번 반복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결과가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가장 심플한 상태를 먼저 둘 건데, 그 상태는 이렇게 그려지든가,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든가. 맞죠? fx를 가장 심플한 상태로 그렸습니다. 그러면 a와 b라는 이 두 점을 잇는 요 평균 변화율은 얼마가 돼야 되지? 함수값이 같다 그랬어. 이 평균 변화율은 얼마? 평균 변화율이라는 얘기는 뭐야?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0. 평균 변화율은 0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 롤의 정리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이 평균 변화율과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이, 다시 말하면 기울기가 0 되는 점이, 어떤 점에서는 기울기가 양수도 있고요. 어떤 점에서는 기울기가 음수도 있는데, 반드시 기울기가 0인 점은 한 번 이상 존재하겠지. 그게 롤의 정리. 되게 당연한 얘기거든. 굉장히 당연한 얘기를 수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야. 롤의 정리는 함수값이 서로 같을 때, 그럼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는 평균 변화율은 0이야. 그럼 반드시 이 구간 안에는 기울기 0인 점이 적어도 한 번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가장 심플하게 그렸을 때가 하나. 조금 복잡하게 그리면 더 많거든요.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이 사이에 있는 미분 가능한 함수를 막 내가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 그지? 그럼 기울기가 0 되는 점이 몇 번이나 나와, 이럴 때? 3번이나 나와. 근데 한 번도 안 나오게 그릴 수는 없다라는 거야. 적어도 한 번은 존재한다라는 거야. 됐어? 그게 롤의 정리. 이 롤의 정리를 조금 더 확장해서 이제 두 점에서의 함수값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두 점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이렇게. 이럴 때도 이 두 점을 잇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이 사이를 그려 나간다면, 얘를 이렇게 미분 가능한 함수를 이렇게 그려 나간다면, 마찬가지로 두 점을 잇는 평균 변화율이 이제 0이 아닌 상태로 뭔가 값으로 존재하겠지. 그지? 이놈과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이 이 중간에 구간 안에는 적어도 한 번 존재할 거라는 거야. 이놈의 x좌표를 내가 c라고 둔다면, 이 x C는 반드시 구간 안에 적어도 한 번 있다는 거야. 이게 평균값 정리예요. 롤의 정리를 기초로 해서 평균값 정리까지 완성을 하는데, 실전에서도 우리 문제 풀 때는요, 이런 상태를 그대로 fx랑 이 직선을 가지고 진짜로 이 상태로 문제를 안 풀어요. 이렇게 바꿔서 풉니다. 그게 차이함수라는 거야.
두 함수를 빼면 이제 얘가 x축이 되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줘. 얘가 x축이 되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져. 그렇게 놓고 풀면 문제가 굉장히 심플해지는 경우가 많아. 정말 두 그래프를 그대로 이 그래프 따로 내가 다 인지하고 두 번째 그래프도 다 인지하고 이해하고 기울기 막 다 찾고 이 그래프에 대한 뭐 극대극소 뭐 이런 얘기 나올 텐데 그런 거 다 찾아내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이 두 놈을 뺀 요 함수 하나만 다루는 거 그냥 그렇게 문제를 풀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이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킨다라는 뜻은 뭐야? 평균 변화율과 기울기가 같아지는 이 점 얘가 존재해까지가 평균값 정리거든. 이게 문제에서는 어떻게 출연하냐면 그걸 구해봐. 이 때문에 어디 있어? x좌표를 구하라고 그래. 이놈의 x좌표가 얼마? 그거 구하라고 그래. 그걸 계산을 통해서 구하라는 건데 그냥 말 그대로 노가다야. 평균 변화율 써야 돼. 그리고 C에서의 순간 변화율 써야 돼. 그거 같다고 두는 거야. C 찾는 거야. 이해했어? 그게 뒤에 평균값 중에서 이제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이 증명 과정은 이과 미적분을 할 때 또는 수리논술을 할 때 필요해. 수리논술 할 때는 너한테 어떤 상황을 보여줘, 뭐 찾아봐라고 할 때 근거를 다 적어야 되거든. 논술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 과정을 직접 네 손으로 써서 증명해서 보여야 돼. 알겠지? 근데 미적분 1에서는 그럴 일은 없어요. 미적분 1에서는 사용만 하는 거야. 사이값 정리도 네가 보이는 게 아니고 사용만 하는 거야. 사이값 정리가 뭐였어? 근의 존재성을 따지는 거예요. 근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려면 사이값 정리를 쓰면 되는 거지. 그지? 이건 결과만 쓰는 거야. 미적분 1에서는 그래. 근데 미적분 2도 일반적인 문제 풀 때는 그냥 결과만 쓰면 되는데 이 논술 같은 거 할 때는 과정을 다 써야 돼요. 그때는 정말 증명 과정을 네가 다 알아야 돼. 네. 그냥 교과 과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것도 일반화를 시킬 거라서 실제로 풀이 과정과 답하는 과정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2차 함수일 때는요, 그냥 아까도 잠깐 언급한 2차 함수일 때는 이거 딱 보면 노래 정리를 만족시키는 C의 값을 구해라. 쓱 보면 1이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어요. 2차 함수는 항상 중점에서 나올 거거든. 노래 정리니까 기울기가 0인 거 만드는 거잖아. 어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최고차가 마이너스야? 이렇게 있어. 그럼 노래 정리를 만족시킨다는 얘기는 함수값이 같은 두 놈 찾은 거잖아요. 얘랑 기울기가 같아지는 거 여기 찾으라는 얘기 아니야? 이놈의 x좌표는 뭐야? 대칭축 그렇게 찾으셔도 돼요. 1. 근데 그놈은 항상 얘랑 얘의 중점에서 발견돼. 그지? 그래서 이놈의 중점 찾아보면 돼. 이해되겠어? 이거는 우리 방법이고 이건 이렇게 푸는 건 우리 방법이고요. 원래 문제풀이를 다 풀어서 쓰라고 하면 이제 수행평가 같은 데서는 그렇게 쓰라고 하겠지? 수행평가는 이놈을 가지고 평균 변화를 쓰는 거야.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3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다 3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9 플러스 6 빼기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게 평균 변화율이죠? 근데 그 평균 변화율은 0이겠지 당연히. 그죠? 로레 정리라고 했으니까 함수값이 같을 거 아니야? 그럼 분자가 0 나올 거거든요 당연히. 평균 변화율은 0 나올 거고요. 순간 변화율 x 이퀄 c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요거 쓸 때도 원래는 미분계수의 정의 쓰는 겁니다. F'C니까 어떻게 써야 돼? 리미트 x가 c로 가까이 갈 때 x-c분의 fx 마이너스 fc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0분의 0꼴인 거 확인하는 거거든? 그럼 요 2차 항들끼리 정리하면 x-c가 보일 거고요. 1차 항들끼리도 2로 묶으면 x-c가 보이겠지? 그래서 x-c를 약분하고 남는 것만 쓰는 거야.
분자 부분은 마이너스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c제곱 나올 테니까 x 마이너스 c, x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2로 묶어서 x 마이너스 c 이런 모습이야. 그래서 0분의 0꼴 깨트리고 나면 이제 더 이상 0분의 0꼴이 아니니까 이제 x한테 c를 집어넣으면 될 거거든. 얘가 이거 없앴으니까 남는 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c, 여기는 플러스 2 이렇게 나왔죠. x한테 c를 보내래. x를 c로 보낼 거니까 마이너스 2c 플러스 2네. 우리는 얘가 누구랑 같아야 된다고 공부한 거야? 평균 변화율.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래. 따라서 c는 얼마? 이거 우리 계산 안 하고도 1인 줄 알았잖아. 계산해봐야 이렇게 1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맨날 이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수행평가 하라고 그러면 이 과정을 아는지를 묻는 거니까 이거 써야 되겠지만, 우리는 2차 함수에 대해서는 이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또는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이 x좌표가 항상 구간에 양 끝값이 주어지면 항상 중점에서 나오더라. 됐지? 2차 함수는 그렇고요. 3차 함수부터는 좀 달라지는데, 이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x좌표가 항상 일정한 비를 가지면서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접선일 때만 쓸 거야. 지금은 이 1과 4라는 점에서가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1이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평균 변화율은 얘랑 길게 같아지는 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그치? 이런 상황이면 그냥 이 노가다를 해야 돼요. 됐지? 이런 상황이면 그냥 이 노가다를 해야 되고, 우리가 얘기하는 일정한 비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 다항식에서는 일정한 비를 가지면서 나올 텐데, 그 일정한 비를 가지는 모습은 접선일 때만 쓸 거야. 근데 접선일 때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접선도 앞에서 따로 공부한 거고. 접선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3차 함수에서도 접선을 다룰 거지만 4차 함수에서 접선을 다룰 거거든요. 근데 4차 함수의 접선은 두 가지 모양이야. 이렇게 4차 함수가 있어서 이렇게 접선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얘랑 기울기가 같아지는 이 점은 2차 함수랑 똑같이 중점에서 결정됩니다. 근데 4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3중근을 갖는 접선을 만드는 거예요. 이때 이 기울기가 같아지는 이 점은 한 번밖에 안 보이지. 얘도 뭐 한 번밖에 없긴 했어. 이 점이 위치가 중점이 아니야, 이 점은. 이럴 때는 3대 1의 비를 가져요. 4차 함수는. 3차 함수는 2대 1의 비를 가지고요. 2차 함수는 1대 1, 1대 1, 2대 1, 3대 1. 이해되겠어? 요 놈은 항상 그래. 그러니까 n차 함수가 있는데 실근 하나와 n-1증근을 갖는 경우는 언제든지 n-1 때 1이 돼. 됐어? 3차식일 때 2중근과 실근 하나, 4차식일 때 3중근과 실근 하나, 그럼 3대 1. 5차식이야. 4중근과 실근 하나 가질 수 있거든? 그런 경우엔 4대 1이 된다는 거야. 근데 5차식까지 가서 이걸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4차식까지거든? 4차식일 때는 얘하고 얘 두 가지인데, 사실은 이것도 4차식이 원래는 두 가지가 아니야. 원래는 한 가지인데 4차식도. 이 점에서의 접선을 그리라고 하면 그게 이게 되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이 4차 함수에서 요 접선을 빼면 그 그림이 거기서 교점 하나 가질 거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얘도 이 4차 함수에서 이 직선을 빼면 이게 되는 거야. 됐어? 근데 접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두 함수를 빼면 얘가 돼. 접선을 어떻게 그린지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것 뿐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게 4차 함수가 이거 하나인데 이런 모양이 가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일반화 시켜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두 개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르다고 생각해도 괜찮아. 그냥 우리는, 이럴 때는 중점,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주로 많이 풀 거야.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빼면 그냥 좌우 대칭인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거든.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거든. 그럼 얘는 항상 인원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든 뭐 이렇게 그림이 주어지든 그러면 하차 함수에서 이 직선을 빼면 다 이거야. X축에 이렇게 접하는 모양인 거야. 그치? 그리고 이제 이런 모양 하나. 하차 함수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차만 해도 벌써 두 가지로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풀잖아. 5차 함수 정도 되면요. 나눠야 될 케이스가 더 많아지거든. 그럼 되게 힘들어져.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안 다룰 거야. 그래서 2차식, 3차식, 4차식까지만 미적분 1에서 이 정도의 그래프를 우리가 다룬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때 접선이 주어지면 모양이 되게 제한적으로 세팅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 기본 함수를 가지고 우리는 되게 많이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일단 평균값 정리까지만 봤는데 얘는 그냥 노가다 해야 돼. 얘는 그냥 어쨌든 롤의 정리라고 그랬으니까 1 집어넣은 함수값이랑 4 집어넣은 함수값이 똑같이 나올 거거든. 평균값 정리가 0일 거고요. 우리는 1과 4 사이에서 기울기가 0 되는 점 찾는 거야. 그래서 F 플라임 C가 0 되는 점 찾으시면 돼요. 오케이? 요거 일반화되는 과정, 3차 함수가 일반화되는 과정만 볼 거예요. 2차 함수는 이걸로 봤어. 중점 나오는 거야. 자, 3차 함수까지만 일반화 시킬게요. 4차 함수는 안 보여줄 거야. 귀찮아서. 그냥 3대 1이라고. 나중에 식 써봐. 똑같은 형태로 나올 테니까. 자, 어떤 3차 함수가 있고요. 어떤 3차 함수가 있고, 이거 y = gx라고 놓을게. 이 3차 함수에 접하는 접선 하나가 있어. y = lx라고 둘게. 이럴 때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요 x좌표를 나보고 찾으라는 거야.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요 x좌표 찾으라는 거야. 요 기울기 0 되는 점 아니죠? 그죠? 살짝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그래서 저 꼭대기에 있는 점이 아니고요. 조금 아래에 있는 점입니다. 저놈의 위치를 나보고 찾으라는데 여기를 x = a라고 둘 거고 요 접점을 x = b라고 둘 거예요. 나보고 찾으라는 건 요 x좌표 c를 찾으라는 거야. 근데 우리 이대로 문제 안 풀 거라면서 우리는 gx에서 lx를 뺀 새로운 함수 fx를 생각할 거래. 그 fx는 a에서 실근 가질 거고요. b에서 중근을 가지는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가 될 거야. 요거를 y는 fx라고 둘 거야. 그러면 이제는 이 두 점을 잇는 평균 변화율이 뭐가 됐어? 0 됐어. 우리는 기울기가 0인 점 찾으면 되는 거죠? 됐죠? 자, fx를 내가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최고 창의 개수는 모르겠어요. 보통 1일로 많이 주는 편인데 그러면 나한테 1로 주면 참 고마운 거고 2를 주면 참 고마웠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면 얘는 A를 실근으로 가질 거고요. B를 중근으로 가질 거야. 됐지? fx는 이런 모습으로 작성이 될 겁니다. 얘 쭉 펼쳐서 그냥 써도 돼. 3차식으로 쭉 나열해서 써도 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A와 B 사이에 기울기가 0 되는 점 C 찾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F'X를 먼저 만들어 놓고 얘가 0 되는 거 찾고 싶은 거거든. 이거 곱배식이 미분할 수 아나? 그지? 요거 미분할 수 있겠죠? 1이야. 그러면은 K 곱하기 X-B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요번엔 뒤에 거 미분할 거라서
2k 곱하기 x-a 곱하기 x-b가 돼요. 공통인수로 묶어내니까 k 곱하기 x-b? 그러면 이 항에서는 x-b만 남을 거고 여기서는 2배의 x-a가 남죠? 그래서 플러스 2x-2a 이런 모습이 돼서 얘 정리한 모습이 3x-로 묶어서 2a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이게 얼마 되는 거? 0 되는 거. 이게 0 되려면 얘가 0이든가 얘가 0이면 되는 거죠? 이 x한테 뭐 집어넣었을 때? c 집어넣었을 때. 요 x에 c 집어넣었을 때 그게 0 되는 거 찾고 싶은 거래. 이거 찾고 싶은 거래. 그러려면 얘가 0 되든가 얘가 0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얘가 0 되는 경우 볼까요? 이게 0 되려면 C는 B가 돼야 되네? C하고 B하고 같아야 되네? 안 되네? 그치? 요거는 0이 될 수가 없겠네. 왜? A랑 B 사이에 존재하는 C를 찾고 싶은 거거든, 우리. 그래서 그놈은 여기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C는 어떻게 생기냐면 3분의 2A 플러스 B로 나와. 내분점 공식이야. A와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그래서 이 점이 항상 B가 이렇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일반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3차 함수의 접선을 그리면 항상 접점에서부터 2대1인 점. 접점에서부터 2대1인 점에서 평균값 정리가 만족되는 점이 생기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 추가로 변곡점까지 고려하면 변곡점은 대칭인 점이라면서 그럼 이 B라는 놈이랑 C라는 놈은 이 변곡점 중심으로 대칭인 점인 거 아니야 이거? 다시 말하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가 2대1이래. 접점에서부터 2대1이래. 그림을 수직에 좀 그렸는데 이게 2대1이래. 그 얘기는 이거 세 개가 다 같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 얘기 정말 했었던 거 맞죠 이거? 그림 그리면서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이걸 우리 지금 다 증명으로 본 거야. 평균값 정리로. 증명으로 다 본 거야. 미분 전역에서, 미분 전체에서 어떤 개념을 다루든지 미분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개념이 있어 라고 한다면 그 개념 자체가 증가감소거든. 우리는 도함수를 통해서 뭘 알고 싶은 거냐면 그래프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증가한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기울기가 플러스 값을 가지면 우리는 함수 fx가 증가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맞지? 감소하면 음수. 그래서 미분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개념이 있다고 하면 그 개념은 뭐냐 하면 함수 fx의 그래프를 내가 보고 싶은 거거든. 그런데 3차 함수 fx 또는 4차 함수 fx의 그림을 이 그림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f'x의 부호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당연한 얘기인 거지. 근데 그게 미분 전체에서 깔린 개념인 거야. 우리는 다항식을 다룰 거라서, 다항함수를 다룰 거라서 당연히 미분 가능한 함수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는 그 경계선에서는 반드시 기울기가 얼마 돼야 돼? 0 돼야 돼. 0을 거치지 않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로 넘어갈 수는 없어. 그건 미분이 불가능한 거야. 그지? 미분이 가능한 상태이면서 기울기의 부호가 바뀐다면 반드시 기울기 0인 점을 지나야 돼. 그 점을 우리는 극대극소라고 부르는 거야.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 점은 극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 점은 극대. 실제로 극대극소의 정의는 이건 아니거든.
원래 극대극소의 정의는 뭐냐면, 정의가 그냥 이래. 야, 네 주변 애들이랑 살펴봐봐. 네가 제일 크니? 그럼 걔가 극대야. 같아도 돼. 크거나 같으면 걔는 극대라고 부르는 거야. 작거나 같으면 극소라고 부르는 거야. 이 정의 안에는 얘가 연속이어야 돼 이런 얘기도 없어. 얘가 미분 가능해야 돼 이런 얘기도 없어. 극대값이 있어야 돼 이런 얘기도 없어. 극값이 존재해야 돼 이것도 없어. 극한값의 존재 의무, 뭐 연속 조건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함수값 자체만 주변 애들보다 얘가 크던가 같으면 얘는 극대값이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다항함수니까 미분이 가능한 함수이니까 이런 점은 반드시 기울기가 0이 되더라는 거지. 그게 최대 최소 정리이기도 하고 롤의 정리이기도 해요. 그 두 개를 동시에 같이 써서 이 극대값이 존재한다는 걸 보이거든. 그래서 극대 극소를 잘 찍어두면 다항함수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어요. 그 점들만 연결하면 되니까. 우리는 그래프의 개형을 대충 파악하거든요. 이차함수는 그냥 이렇게, 삼차함수는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전체적인 그림이 그런 모양이거든. 근데 기울기 0된 점들을 내가 툭툭 찍어놓으면 그런 점들을 이렇게 쭉 이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으면 되는 거야. 이런 점이 하나밖에 없어. 3차함수인데. 그럼 이 점을 그냥 이렇게 통과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하나밖에 없으면. 4차함수도 마찬가지. 기울기가 0 되는 점이 4차식이니까 미분하면 4차식이야. 미분하면 3차식. 그럼 얘 0 되는 거 몇 개 찾을 수 있어? 최대? 3차식인데? 3개. 최대 3개 만들 수 있어. 어떤 경우는 중근 하나, 실근 하나 만들 수도 있겠지. 도함수가 3차식이야. 그래서 얘가 0 되는 게 3번 있어. 하나, 둘, 3개가 있어. 그럼 이 세 점을 이렇게 기울기 0 되게 연결해서 그리면 되는 거야. 그게 4차함수 그래프야. 그러니까 극대 극소만 잘 찍으면 그래프 그리는 거 전혀 어렵지 않아. 그지? 극대 극소를 찾을 때 기울기 0 되는 점 찾으면 돼. 다항식이니까. 근데 원래 극대 극소는 기울기가 0인 점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먼저 물어볼 거거든. 증가감소 하고 나면 처음에 이제 증가감소 판단부터 물어봐. 증가 구간인지 어떻게 판단하면 돼? 기울기의 부호가 플러스인지 판단하면 돼. 맨 처음 물어볼 게 그거야. 감소 구간, 기울기 부호가 마이너스면 돼. 그래서 아까도 잠시 3차 함수하고 2차 함수를 이놈의 도함수로 선생님이 그려봤었잖아. 기울기가 0인 점에서 도함수는 기울기가 0인 점에서 도함수는 0이 되도록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릴 거야. 그래서 실제로 도함수가 위에 그려지는 이 영역에서는 원래 함수는 올라가요. 증가해요. 그리고 도함수가 아래쪽에 그려지는 이 구간에서는 원래 함수는 내려가요. 이렇게. 이때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가장 작아. 최소 기울기를 갖는 거야. 이 점에서. 그지? 변곡점에서 최소 기울기가 되고 계속 내려가. 그리고 얘를 지나면서부터 이제 위로 올라왔으니까 여기는 또 증가. 이제 이거 먼저 판단하는 게 증가감소에서 하는 일이야. 됐지? 증가감소에서 먼저 이거부터 시킬 거야. 실수 전체 구간에서 증가하도록 만들어내. 실수 전체에서 증가해야 된대. 그럼 기울기가 다 양수면 되는 거지. 그지? 기울기 한번 0이어도 돼요. 잠깐 섰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그럼 전체적으로는 증가함수야, 이거. 그지? 그래서 도함수가 f'x가 2차식일 텐데 걔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부호가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판단할 거거든. 3차 함수가 계속 증가해야 돼. 그럼 도함수는 계속 양수여야 돼. 근데 한 번 0이어도 된다고. 됐어?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게 증가감소에서 하는 얘기야. 그걸 가지고 극대 극소를 정하고 찾으라는 거지. 그러면 그래프 그리기가 쉬워지니까. 여기까지가 미분이야. 끝이야. 미분 이게 다야. 여기까지 지금까지 오느라고 되게 여러 가지 내용들 얘기했잖아. 본격적으로 미분에 들어오면 그래프 그리기가 끝이야. 그래프만 잘 그리는 거야. 이 그래프 그리는 일을 다음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기본 함수 하나를 세팅할 거거든요. 그 기본 함수 하나를 가지고 대부분의 문제들을 다 다룰 거야. 출제자들은 처음부터 알아보기 쉽지 않게 하려고
처음부터 어려운 함수를 가지고 막 문제를 제작하고 이러지 않아요. 기본인 상태를 두고 내가 물으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 거야. 극대극소를 물을까? 또는 증가 상태, 감소 상태 뭐 이런 거 물어볼까? 접선의 x절편 찾는 거 이런 거 물어볼까? 이런 것들을 기본형인 상태에서 세팅을 해놓고 알아보기 쉽지 않게 얘를 막 옮겨놓는 거야. 옮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옮겨놓고 늘리고 만들고 확대 축소도 주고 만들고 그 확대 축소까지 읽으면 함수에서는 거의 대부분을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대 축소 적용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 근데 이거 그냥 우리 수시로 할 거야. 단적인 거 하나만 얘기하자.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어. 3차 함수가 있는데 우리 함수를 쓸 때 y fx라는 함수가 있어. 평행 이동 시킬 줄 알지? x쪽으로 a만큼, y쪽으로 b만큼 옮겨봐. 쓸 수 있지? 확대 축소 얘기할 거야. x축으로 2배 늘려봐. 그러면 어떻게 써? 삼각함수 어떻게 공부했어? 이거 주기 얼마야? 2파이. 그러면 여기 이렇게 쓰면 주기 얼마야? 그게 확대 축소야. 확대 축소가 주기 결정하는 거야 그냥. 여기 앞에 곱해지면 위아래 그게 y쪽으로 확대 축소야. 근데 그걸 여기다 안 쓰고 여기로 옮겨서 쓴 거지. 그래서 이렇게 주면 이거 x쪽으로 2배 늘린 거니 줄인 거니?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수배를 곱하게 돼. 확대 축소의 의미는 식을 작성할 때는 x축으로 2배 늘리세요 그러면 식을 어떻게 작성하는 거냐면 f의 2분의 1x가 돼요. 되겠어? y쪽으로 2배 늘리라고 하면 y쪽으로 2배 늘려? 그럼 y 앞에 2분의 1을 곱하는 거야. 근데 우리 함수 작성할 때 이렇게 안 적어 놓잖아. y는 이라고 정리하자 보통.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 삼각함수도 똑같은 거야. 삼각함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함수는 저래야 돼. 그게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삼각함수든 2차 함수든 3차 함수든 다 똑같아야 돼. 이 확대 축소의 변환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모든 함수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3차 함수도 이걸 그대로 적용할 거거든. 그런데 최고 차의 개수가 1이 유지가 된다는 거야. 자, x축 방향으로 내가 2배 늘릴 거야. 3차식이에요. 그러면 최고 차의 개수를 1이라고 가정한 거야. 내가 원래는 x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3차 함수가 진행되는 놈이 있었는데 x축 방향으로 2배 늘린 거래. 그러면 요 x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고? 2분의 1x가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지 않아? 이렇게 바뀌지 않아? 그럼 최고 차의 개수가 1이 아닌걸? 근데 문제는 최고 차의 개수가 1이래. 그러려면 이 앞에 뭐가 곱해져야 돼? 걔는 여기서 곱해졌던 거. 그래야 최고 차의 개수를 유지할 수 있는, 1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 그렇지. x축 방향으로 2배 늘리면 y축 방향으로 몇 배 커졌어? 8배, 8배. 네? x축으로 2배가 늘어나면 y쪽으로는 2의 세제곱만큼 늘어나야 돼. 2의 세제곱만큼이 여기 있어야 돼. 그래야 1이 유지가 돼. 2차식이었으면 그러겠지. 제곱만큼 늘어나는 거야. 이해돼? 그래야 최고 차의 개수를 유지하는 거야. 4차식이면 그러겠지. 이해돼? 기본형 함수를 세팅해 놓으면 x쪽으로 늘려? y쪽으로 똑같이 그만큼 늘리는 거야. 2배를 늘리면 똑같이 2배가 아니고 2배를 늘리면 2의 세제곱만큼 늘리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극대극소 값들이 그냥 나와요. 계산 안 하고도 나온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거잖아, 그대로. 우리 미분 안 하고도 극대극소를 막 찾는 거야.
그게 되게 쉬워지는 거지. 그거를 다음 시간에 기본형 함수 세팅하고 나면 이제 이런 거를 이용할 거라는. 예? 그게 문제 풀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계속 볼 거예요.